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숨쉴 자격 없는 악인에게 무한의 고통을 주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거기 앉으시죠. 그래서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증오를 품고 있다. 눈앞의 신사에게 의뢰 내용을 묻자 우선 이걸 봐주시겠습니까? 그는 나무 상자를 열어 소량의 머리카락을 내게 보여주었다. 고급스러운 상자군. 오동나무로 만든 건가? 의뢰인에게 그만큼 귀중한 것이란 뜻이겠지. 의뢰인은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딸의 머리카락만 남게 한 그 남자를 지옥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두 눈 깊은 곳에 타오르는 검은 불꽃. 가족을 잃은 한의 불꽃이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사토자키. 그에겐 반년 전까지만 해도 외동딸이 있었다. 아빠, 술 적당히 마셔. 왜? 우리 딸 얼굴 보면서 마시는 술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빠도 참, 내가 무슨 술안주도 아니고. 그 당시 딸은 갓 스물이 된 청년이었다. 의뢰인의 아내는 딸이 어렸을 적이야. 케이코, 안 돼! 엄마, 일어나. 음주운전에 의해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났다. 딸은 아내가 남기고 간 단 하나의 유품이었다. 우리 딸 아빠의 보물 확 먹어버릴 테다. 아, 왜 이래 정말. 내가 음식이야? 의뢰인은 혼자서 딸을 키워냈다고 한다. 그 딸이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아빠, 나 알바 시작할까 하는데. 알바는 왜? 용돈이 부족해? 아니, 그냥 나도 이제 20이잖아. 인생 경험이라 치고 한번 해보려고. 걱정은 들었지만 의뢰인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딸은 대학교 근처의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마이, 조만간 환영회 열어줄게.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아빠 50번째 생일이니까 돈 벌어서 좋은 거 사드려야지. 부친에게 첫 선물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이, 아빠 왔다. 응? 아직 안 왔나? 야근을 하고 밤늦게 귀가한 의뢰인은 딸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보아도 받지 않았다. 밤늦게 실례합니다. 마이, 아직 거기 있습니까? 네? 아니요, 퇴근한 지 3시간은 넘었는데요.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 결과 딸은 이미 퇴근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경찰에는 물론 실종 신고를 했다. 마이, 대체 어디로 간 거니? 금쪽 같은 내 딸. 의뢰인은 회사까지 쉬어가며 돌아오지 않는 딸을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도 왜 못 찾는 거야? 경찰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의뢰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을 무렵 뭐라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이는 의뢰인의 지인이자 병행조사를 의뢰했던 탐정 스다였다. 마이가 일했던 미용실 말인데 뭔가 수상해. 스다는 의뢰인과 학창시절부터 쭉 친하게 지내온 친구였다. 예쁘기도 하지. 네 엄마를 똑 닮았구나. 그럼 스다 또한 의뢰인의 딸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봐왔던 만큼 각별한 추억이 있었던 것이다. 요 몇 년 사이 같은 계열사의 체인점 5곳에서 5명의 여자 직원이 실종됐어. 뭐라고? 조사 결과 스다는 그 미용실이 수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보고했다. 그래서 뭐 이상한 물건은 발견됐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경찰은 미용실 점장의 자택을 수색했다. 대체 누가 신고한 건지 원? 애먼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네요. 하지만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일절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점장이란 놈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어. 조금만 더 조사해보고 싶은데 괜찮겠나? 물론이지. 잘 부탁해. 앞으로 며칠간 점장의 뒤를 캐겠어.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스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졌다. 미안, 방심했어. 그래도 이 정보를 어떤 남자한테 공유... 먹지 마! 스다, 무슨 일이야? 스다! 그것을 끝으로 스다와는 2번 다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사건 조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 몇 주째. 당신은
한 명의 여성이 의뢰인을 찾아왔다. 스다 부인. 받으세요. 남편의 편지예요. 부인은 편지를 한 통 내밀었다.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스다가 쓴 편지였다. 네가 이 편지를 받았을 즈음엔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아직 사건을 조사하길 포기하지 않았다면 정보상에게 연락해. 정보상은 내게 빚이 있으니 내가 죽었다고 하면 반드시 힘을 빌려줄 거야. 편지에는 정보상과 접촉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그랬어요. 만일 자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이 편지를 건네주라고. 남편은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늘 집념을 불태웠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각오했어요. 부탁이에요. 제발 범인을 잡아주세요. 그게 남편의 소망이니까. 죄송합니다. 스다, 미안하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어. 스다 부인의 말을 듣고 의뢰인은 참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의뢰인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사토자키 씨? 그렇습니다. 죽은 스다의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스다 씨에게는 빚이 있지. 그걸 갚는 뜻에서 이번만은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겠어. 이질적인 분위기를 띠는 정보상은 이렇게 말했다. 정보상은 이미 범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범인의 이름은 스이켄지 토모미츠. 마법을 사용하는 연쇄살인범이야. 마법이라고요? 듣기 버거운 얘기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줘. 의뢰인의 딸과 스다를 살해한 건 예상대로 그 미용실의 점주였다. 범인은 제 취향에 맞는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흥분하는 세디스트였다. 그래, 바로 이 얼굴이야. 더 보여줘, 마이.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놈은 제 취향의 여성 직원들을 차례차례 죽여나갔다. 살려줘. 싫은데? 더욱이 놈은 어떤 남자와 연줄이 있었는데 웨네 씨, 숨 아슬아슬하게 붙여뒀어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야 보수만 넉넉히 받으면 그만이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악어 농장의 주인 우에다라는 남자였다. 고맙다 아가들아. 들키지 않고 이 짓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다 너희 덕분이야. 그럼 절차대로 진행해볼까? 내가 머리를 꽉 붙들고 있을 테니 마음껏 먹으렴. 놈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악어 수조로 던져 넣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놈은 시체를 비롯한 모든 범행의 증거를 악어 뱃속에 인멸했던 것이었다. 범행을 들키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난 그런 멍청한 놈들과는 달라. 완전 범죄군요. 이번에도 감사합니다. 시체를 악어에게 먹인 뒤에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것이 범인의 취향이었다. 그럼 마이와 스다는? 그래, 악어에게 먹혀서 시체도 남지 않았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의뢰인은 피가 펄펄 끓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때 정보상이 지퍼백 하나를 꺼냈다. 이건 범인은 악어에게 여자를 먹이로 줄 때 머리카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더군. 정보상이 건넨 지퍼백 안엔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들어있었다. 정보상은 지인인 프로 빈집털이범에게 잠입 조사를 의뢰했었다. 실현아가 뭐 좀 찾았어? 예, 범인의 수집품 중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날짜가 쓰여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한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수고했어. 머리카락은 그가 지퍼백제로 가져온 것이었다. 머리카락을 꺼내자 어떤 냄새가 의뢰인의 코를 찔렀다. 이건 마이. 하수 냄새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익숙한 냄새. 틀림없었다. 사랑해, 아빠. 품에 꼭 끌어안고 키워온 사랑하는 딸의 냄새였다. 내 딸이 마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의뢰인은 울분을 토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정보상이 입을 열었다. 스다 씨에겐 전에 도움도 받았고 하니 내가 사람을 소개해주지. 악당을 잡아먹는 지옥의 악기를. 그렇게 해서 날 소개받은 것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품에서 작은 술잔을 꺼냈다.
마이가 실종된 다음 날에 배달받은 물건입니다. 첫 월급을 타서 제 생일 선물을 산 거지요. 마이가 사라지고 술은 입에도 대지 못했는데 말이죠. 정말 이 알고 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의뢰인은 내 앞에서 양손을 모으고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이주인 씨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 딸과 친구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사토자키 씨. 다음 순간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마이는 내 보물이었습니다. 마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왜 내 딸이 짐승의 밥이 되어야 합니까? 왜 내 친구까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놈을 지옥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것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빼앗긴 남자의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외침이었다. 이 통곡을, 이 징후를 나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은 제가 책임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 너와 쭉 함께 살고 싶었는데. 이 한을 거두지 않고서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제 욕구를 채우고자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짐승에게 먹인 죄, 인두겁을 쓴 악마 같으니 나 이주인이 진정한 악마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마.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죽게 될 것이다. 우린 범행 현장인 우에다 악어 농장으로 향했다. 듣자니 더러운 돈이 오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던데. 역겨운 것들. 정보상의 말에 따르면 스이겐지가 이곳의 주인에게 돈을 건네러 온다고 한다. 담장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자니 닫힌 대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와, 이게 웬일이야? 귀하신 분을 여기서 다 뵙고? 당신은 암호금의 나구모였던가? 맞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무슈. 검은 소믈리에 이주인 씨. 이자는 갈고리 낫의 나구모, 암호금의 강력한 무트파 조직원이다. 야성을 소중히 하지 않는 놈은 돼지다! 그러니 이건 족발이겠군! 갈고리 낫으로 적의 양발을 자르고 화염병을 마구 던져대는 과격한 남자다. 그런 남자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 머리 잘라줬던 사치코가 희생당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아무구미의 구역에서 나구모의 담당 미용사가 스이젠지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쁘고 화사하고 정말 좋은 애였는데 이준 씨, 저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랬군. 그러고 보니 나구모는 과할 정도로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였지. 나구모를 데리고 시설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 캄캄하네요. 아무도 없는 걸까요? 아니, 인기척이 느껴져. 조심해. 불은 꺼져 있었고 사방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윽고 악어 사육장에 가까워졌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사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남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오다니 몹쓸 인간들이네. 벌이 필요하겠어? 저런 알간이들은 악어한테 먹이로 던져줘야지. 스이젠지와 악어 농장 주인 우에다가 눈부신 불빛을 등지고 서서 우린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살인귀 주제에 누구더러 몹쓸 인간을 운운하는 건지 기가 막혀서 실수가 나올 지경이다. 욕망에 미친 살인자 따위가 웃기고 있군. 우리에게 벌이 필요하다고 했나? 그럼 넌 어떻지? 내가 살인자라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는데? 내가 반론하자 놈은 당당하게 시치미를 뗐다. 그러자 나구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야쿠자에게 증거 따윈 필요 없다! 여성들을 살해한 죄는 죽음으로 갚아라! 놀리고 뭐고 없지만 나구모의 말이 맞았다. 엄청난 광기다. 거기다 이 극한의 집중력. 제대로 발동이 걸리니 무시무시하군. 나구모의 말에 스이젠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스겨 보였다. 야만인의 논리는 정말 못 들어주겠네. 그래서 야만스러운 너에게 딱 맞는 상대를 준비했지. 스이젠지의 그 말에 전방에서 처벅처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의 정체는 인간보다 더 큰 체구를 자랑하는 두 마리의 악어였다. 거대 악어 두 마리를 미리 수조 밖에 빼놨지. 우리를 의심한 놈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잡아먹겠단 말씀? 그래, 그 탐정처럼 말이야. 악어들은 몹시 굶주렸는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맹수들이 사납게 달려드는 가운데 나구모는 이것들이 감히 사치코를 잡아먹었겠다. 악어쿠 이름 만들어주마! 품에서 화염병을 꺼내어 불을 붙이는가 싶더니 그것을 악어에게 던져버렸다. 화염병에 맞은 악어는 순식간에 새빨간 불길에 휩싸였다. 화염병이라고? 뭐야 저 자식은! 고통에 찬 악어의 외침에 시젠즈의 비명이 겹쳐졌다. 나구모는 물론 틈을 두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다. 우릴 잡아먹으려고 한 죄다. 벌집으로 만들어주마! 단숨에 총을 꺼내 다른 악어의 머리에 10발의 총알을 쏴갈겼다. 그때 나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간 상태였다. 두 멍청이는 나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이봐, 쓰레기. 죽인 다음 악어에게 먹이로 던져주면 증거는 남지 않는다고 했던가? 나는 우에다를 악어 사육장으로 밀쳐 떨어뜨렸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 오라고. 먹지 말란 말이야. 더러운 돈을 탐낸 대가로 놈은 순식간에 악어의 위장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다음 순간 나구모가 강력한 어퍼컷으로 스이젠즈를 날려버렸다. 사치코의 원수, 이건 안 먹으라! 이주인 씨, 이놈은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지인의 원수 아니었나? 정말 나한테 넘겨도 괜찮겠나? 나보다는 이주인 씨가 저놈을 더 잔혹하게 죽여줄 것 같아서요. 사치코! 기묘한 사내이긴 하다만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스이젠즈를 고문실로 옮기자. 협력에 감사한다, 리헤이. 오늘은 표적이 미쳐 날뛸 때까지 철저하게 몰아붙인다. 아, 무서워라. 그치만 우리 애들도 배가 많이 고플 테니까. 충술사 리헤이가 이미 고문 준비를 마쳐두었다. 나는 아직도 색색거리며 자고 있는 놈의 얼굴을 일어나, 쓰레기! 발 뒤꿈치로 찍었다. 위기감도 없이 처자는 꼴이 역겹게 짝이 없었다. 언제까지 잘 거냐? 날 너무 화나게 하면 너만 손해일 텐데.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이토록 태평하게 잘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따릅니다.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한 남자에게 나는 질문을 던졌다. 너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마이씨를 칼로 찌르고 악어에게 먹이로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외동딸을 잃은 유가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그 어떤 악인일지라도 반성의 여부를 묻는다. 그것이 나의 신조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역겹고 더럽기 그지없었다. 그 인간 바보 아니야? 시체는 흔적도 안 남았는데 그냥 잊어버리면 될걸! 그건 됐고 증거 내놓으라고 증거! 에? 있을 리가 없지. 완전 범죄니까. 난 다른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다르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내게 통하지 않는다. 그럼 안 했다는 증거를 꺼내봐. 뭐? 눈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다. 날 얕보지 마라. 리헤이, 루카, 시작한다. 네, 주문하신 아이들을 대령했습니다. 이번 고문은 정말 끔찍하다고요? 나는 리헤이에게 건네받은 통을 들고 놈에게 다가갔다. 이봐, 이게 뭔지 알겠나? 그거 귀뚜라미? 그걸로 뭘 하려는 거야? 그렇다. 통 안에 들어있는 것은 대량의 왕귀뚜라미였다. 뭘 어떡하려니? 몰라서 묻나. 더러운 것만 가득 찬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주려는 거지. 뭐라고? 놈이 겁에 질린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나는 통과 연결된 길쭉한 튜브를 가만히 있어. 놈의 귀 속으로 억지로 쑤셔 넣었다. 그 후 촛불을 통 가까이 대자 미안 얘들아. 저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단다. 하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귀뚜라미들이 불을 피해 귀 속으로 일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귀뚜라미가 얼굴 안쪽에. 벌써 구멍을 다 먹어치웠나? 속도가 아주 빠른걸? 며칠 동안 먹이를 못 먹어서 아주 굶주린 상태거든요. 몇십 마리의 귀뚜라미가 얼굴 안쪽에서 꿈틀거리는 감각은 몹시 불쾌할 것이다. 모든 귀뚜라미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루카와 귀뚜라미가 나오지 못하게 귀와 코를 단단히 꿰매도록. 네, 선생님.
제 뛰어난 바느질 솜씨를 보여드리죠. 그러자 루카오는 실을 이용해 놈의 귀와 코를 꿰맸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나자 놈이 또 시끄럽게 난리치기 시작했다. 머리가! 당연히 아프겠지. 귀뚜라미가 뇌를 파먹고 있으니까. 머리 좋다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그런 것도 모르나? 잡식성인 왕 귀뚜라미에게 악당의 뇌는 진미나 다름없다. 입을 굳이 꿰매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순간 놈에게 반성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이봐 쓰레기, 네 몸엔 뭐가 들어있지? 마치면 용서해주지. 귀뚜라미입니다. 아파요. 제발 꺼내주세요. 귀뚜라미라고? 그럼 증거를 보여줘봐. 머릿속에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못 보여준다고? 그럼 용서 못해주지. 그럴 수가. 난 증거 없이는 절대 인정 못하는 성미거든. 이 점은 너와 같군. 그럼 잘 가라. 계속해서 귀뚜라미에게 뇌를 파먹히고 13시간이 지났을 무렵 놈은 눈에서 뇌수를 흩뿌리며 죽었다. 놈이 사망한 뒤 보고를 위해 전화를 걸자 의뢰인이 울면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타인에 의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바로 건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희생자의 한을 풀고 남겨진 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 그것에 일조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손을 더럽히리라.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